안녕하세요. 배우 겸 명상 코치 단테라입니다. 제가 자전거 라이딩을 하던 밤에 문득 어? 왜 만족할 수 없을까? 내가 어떤 상황이든 그냥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 라는 네, 불현듯 깨달음을 얻은 지가 이틀이 지났습니다. 어제는 제가 문득 사랑했던 사람과 원치 않는 이별을 했던 것이 더 이상 가슴 아프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만족 명상 이틀째에 이릅니다. 그 사람을 떠올려도 분노나 원망이나 이런 감정들이 전혀 생기지 않고 심지어 보고 싶은 마음조차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제 마음 안에 있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몸을 나로 착각하지 않고 내가 마음임을, 내가 지금 이 순간 신임을 인정할 때 온 세상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보고 싶고 그리울 이유가 없는 거죠. 결핍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 사람을 떠올리면 잔잔한 미소, 따뜻함, 그런 느낌이 스쳐갈 뿐이었어요. 결핍과 부족함이 없는 그 느낌은 정말로 멋진 느낌입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로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그 알만으로 충만하다는 그 느낌, 만족한다는 느낌. 저는 이 느낌을 꽉 붙잡고 놓지 않기로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만족 명상, 제가 만족 명상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3일째가 되는 날인데요. 점심때가 다 돼서 조카의 침실이자 저의 책상이 같이 써야 되는 방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21살 먹은 조카의 침대 위랑 침대 밑에 과자 부스러기가 쫙 펼쳐져 있고 양말이 확 아무렇게나 벗어져가지고 막 놓여있는 그런 현실을 봤습니다. 저도 그 나이 때는 지금처럼 깔끔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저는 어제 바이런 케이티의 4가지 질문 책을 다시 보면서 어지르는 건 누구의 일인가? 그건 조카의 일이에요. 조카는 그냥 침대에서 과자를 먹으면서 영상을 보는 그 즐거움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과자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건 침대에 떨어져 있건 조카는 불편하지 않은 거죠. 불편한 건 누군가? 저예요. 그럼 누가 치워야 되겠어요? 제가 치우면 되는 거죠. 거기서 불행하게 만드는 건 잠깐 청소를 하는 그 순간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네 시녀냐, 니는 공주고 나는 몸종이냐, 내가 왜 이런 걸 치워줘야 되냐, 내 인생은 왜 이런 식으로 끝없이 올라오는 생각, 상황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해석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조카에게 정보만 줬어요. 누구야, 여기는 시골이라서 이렇게 과자 부스러기가 있으면 요만한 바퀴벌레를 보게 된단다. 얘기해주고 청소기로 그냥 치웠어요.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네. 바이런 케이티는 세상에는 3가지 일이 있다고 하거든요. 나의 일, 남의 일, 그리고 당신과 나의 일이 아닌 나머지 일은 다 신의 일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날씨는 신의 일이죠. 내가 오늘 왜 이렇게 흐려라고 아무리 불평을 해봐야 날씨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일을 떠나 남의 마음, 남의 생각, 누구누구는 이래야 돼! 라는 그 남의 생각, 남의 일에 간섭할 때 우리는 나를 떠나게 되고 분리되고 그래서 불행해진다는 건 이제 바이런 케이티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녀의 말이 정말로 옳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오전을 보내고 3시쯤 2명의 친여동생이 조카들을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저도 이번 주말에는 이제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동생들과 함께 외출을 하려고 이제 했었는데요. 갑자기 동생이 언니도 가려고? 언니 같이 안 갈 줄 알고 차에 자리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동생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한 게 동생들은 제가 이제 제 연애가 끝난지 모르고 지난 명절에도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제가 이제 나오는 모습들을 동생들이 봤기 때문에 당연히 주말에 제가 데이트 약속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애고가 발동을 또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나도 가족인데 나를 빼놓고 지들끼리 가냐, 내가 왕따냐 이러면서 온갖 애고는 생각을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급기야는 그 생각에 점점점 빠지면 다시는 내가 너희들 안 볼 거다, 인연 끊고 살 거다, 이런 생각까지도 갈 수 있겠죠. 네.
이럴 때 현실에 저항하면 내가 불행합니다. 내가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 나 지금 마침 할 일 있으니까 그럼 잘 갔다 와 라고 기쁜 마음으로 동생들을 보내주고, 저는 하기로 했던 녹화해서 보내야 되는 일을 하나 빨리 끝내놓고 어떻게 해야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저도 밖으로 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근처에 두량못이라는 곳에 자전거를 타고 이제 탐방을 하러, 모험을 하러 가려고 했는데 오늘 하면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쭉 돌았습니다. 중간에 길을 헤매기도 하고 뭐 엉덩이도 한 2시간 탔더니 지금 얼얼하니 아프지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지금 저는 강주 연못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바닥에 거의 물이 없이 말라 있거든요. 근데 두량못은 물이 굉장히 가득 차 있었어요. 굉장히 맑은 그 저수지에 비치는 윤슬을 제가 봤고, 그 이렇게 연두빛으로 하늘거리는 그 수양버들의 새 잎을 봤고, 그리고 제비꽃인지 몰라도 그 아직 비어있는 밭에, 논인지 밭에 보라색으로 쫙 용단처럼 펼쳐져 있는 제비꽃 무리를 봤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햇빛을 받아서 피어나기 시작한 목련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니라 마음이기를 택한 저는 내가 그냥 나인 것만으로 만족하겠다고 결심한 저는 지금 굉장히 행복합니다. 동생들이 가져온 옥수수 찐빵을 2개 싸와서 자전거를 재밌게 타고 지금 여기 앉아서 먹었는데 찐빵도 너무너무 맛있었고요. 날씨도 너무 좋고 그냥 모든 게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겠죠. 나한테 스케줄을 물어보지도 않고 나를 끼워주지 않은 가족들에게 원망과 막 미움을 투사하면서 불행하게 막 그렇게 몇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고 제가 저인 것만으로도 만족하겠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저 혼자서 충만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아까 처음에는 가족들과 같이 있으면 좋았을까? 뒤늦게라도 가볼까라 생각도 했었는데요. 어느 순간 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역시 같은 경험을 했어요. 가족들도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안에 있구나. 함께 있구나. 그러니까 몸이 같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누구인지 온전히 자각만 할 수 있으면 나에게 외로움은 없구나. 저는 오늘 그 체험을 했어요. 이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평생을 외로움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았거든요. 어릴 때도 주변 어르신들의 편애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성 결핍을 제가 무의식 중에 느껴서 외로움에 시달렸고, 그리고 20살 때 혼자 서울로 간 뒤로는 물리적인 외로움에 시달렸고, 평생 저한테 외로움이 숙제였는데 남자친구가 더 이상 헤어진 남자친구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고 그냥 내 마음 안에 함께 있구나 하는 느낌, 그리고 오늘은 가족들도 내 마음 안에 지금 함께 있구나 하는 이 체험을 한 것은 저에게 정말로 축복 같은 그런 일이라는 걸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미워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어. 우리의 에고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상황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함으로써. 여기에는 바이런 케이티의 4가지 질문 같은 것들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또 비폭력 대화 같은 것들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온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저에게 좋은 도움이 되고 있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롭겠다는,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건 나는 평화롭겠다는, 만족하겠다는 지금 이 순간 나의 결심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사랑이고 평화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그 무엇보다도 평화를 선택하겠다는 결심을 정말 확고히 하면 그 어떤 일도 우리의 평화를 깨트릴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에고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잠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곧바로 평화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흔히 가족은 가장 힘든 학교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만족 명상 3일차에
가족들과 벌어지는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다시금 평화를 회복하는 체험들을 거치면서 정말로 확신이 생깁니다. 내 감정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외부의 희생자나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은 나의 투사라는 것이 그저 명상계에서 내려오는 하나의 격언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현실로서 제 체험으로, 제 몸으로, 제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역시 오늘 펼쳐진 이 현실도 나의 성장의 완벽한 시나리오구나 하는 걸 지금 느꼈어요. 동생들이 차 2대를 가지고 와서 제가 차를 타고 함께 나갔으면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안에서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어떤 분리감을 느끼면서 또 스트레스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동생들이 차를 한 대 가지고 나와서 제가 같이 가지 않았고 그 결과 그러나 나는 만족하겠다. 나는 기쁘겠다. 나는 평화를 선택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봄을 즐기러 혼자 나온 결과 오늘 일도 나에게 내가 감정을 선택할 수 있음을 정말로 알려주는 너무 완벽한 하루였구나. 정말 만족스럽다라고 저는 또 한 번 오늘의 제 삶에 그리고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해준 저의 주변의 가족들, 상대역들한테 감사하고 행복하게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제가 그 무엇보다 평화를 선택하기를 지속해 나간다면 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우주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에, 내 존재 상태에 반응한다는 이야기 되게 유명하잖아요. 전 이제는 내가 오롯이 누구인지를 자각하고만 있으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 어디에 살고 있건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진실로 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제가 이렇게 늘 만족과 감사와 평화의 상태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될 테고 그것이 저의 현실의 시나리오 또한 바꿔놓을 것을 압니다. 네. 그러나 현실이 어떻든 간에 저는 만족하고 평화로울 거예요. 저는 지금 매우 편안하고 평화롭고 기쁘고 만족스럽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정말 진심으로 평화를 원하신다면, 피해자 놀이를 멈출 만큼 내 마음의 평화를 원하신다면